안녕하세요. 영어 단기학교 토플 라이팅을 담당하고 있는 최종훈 강사입니다. 오늘은요, 토플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또, 영어 초보자 또는 토플 초보자들이 어떻게 토플 공부를 해야 될지, 그 공부법까지 알려드리는 그런, 간단한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소개하는 영상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굉장히 재밌는 강의가 될 것 같아요. 일단, 학생들이 토플 시험을 준비할 때, 과정 중에 학생들이 가장 좀 문제가 된다 그래야 되나? 아니면 제가 항상 지적하는 부분이 뭐냐면, 좀 고쳤으면 하는 부분이 뭐냐면, 토플 시험 시작하기 전에 너무 망설이세요. 준비를 시작하기 전에. 토플 하면 어려워, 오래 걸려, 토플 꼭 필요해? 일단은 뭐 토익부터 해놓을까?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망설이시고,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난 문법이 약해, 난 영어의 기초가 너무 약해, 그러니까 무조건 토플은 나중에 그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서 시작을 해야지, 막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토플이 꼭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절대 어렵지 않아요. 만약에 정말로 어렵다면 주변에 유학이라든지 교환학생이라든지 그렇게 뭐 해외로 떠나는 친구들이 많지가 않겠죠. 근데 주변에 보세요. 얼마나 많은가요? 많은 친구들이 해외로 나가고 있고 또 갔다 오기도 했고 이미. 그렇죠? 그 이유는 뭐냐면 토플이 생각보다 쉽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문법 기초 또는 영작의 기초 이런 거 신경 쓰시기 전에 일단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거. 또 중학교에서 한 영어 공부 열심히 좀 했다 또는 중학교에서 영어 공부 해봤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나 수동태 관계대명사란 얘기 들어봤다. 그게 뭔진 모르겠어. 근데 수동태 관계대명사라는 얘기 알파벳 알아. 그러면 충분히 토플 시험 준비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망설이지 마세요. 어려워 이러면서 시작하지 마세요. 망설일 시간에 시작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절약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토플 공부할 때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선생님, 제 친구가요, 토플 공부했는데, 한 달 만에 점수가 나왔대요. 또는 뭐 2달 만에 점수가 어느 정도 나왔대요.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 하는데, 제가 조금 날카롭게 말씀을 드리자면, 친구랑 본인의 영어 실력이 같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또 친구랑 본인이 학업에 집중하는 그 집중도가 같을까요? 다르다는 거죠. 사람마다 너무나 백그라운드가 다르고 또 영어에 대한 기초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또 공부하는 어떤 자신의 지속성, 집중력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점수 나오는 기간이라든지 그런 이해도가 전혀 더 다릅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점수가 빨리 나왔다고 해서 자기가 빨리 나오고 친구가 점수가 늦게 나왔다고 해서 자기가 늦게 나오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제발 부탁인데 친구 따라가지 마세요. 친구 따라가지 마시고 또 학원 선택이라든지 인터넷 강의 선택도 마찬가지죠. 친구가 좋다는 학원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야. 자기가 충분히 알아보시고 내 느낌에 여기 괜찮을 것 같다. 그럼 다니는 거야. 대신 빨리 열심히 시작하면 된다라는 거죠. 괜히 망설이지 말고 친구 따라 강남으로 와야겠네요. 그렇죠? 강남에 좋은 학원 많으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다? 친구랑 똑같은 시간에 점수가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어차피 이거는 영어이고 또 시험이다 보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 먼저 생각하면서 좀 시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토플이 어디에 필요한지, 그러니까 즉 토플을 시작하기 전에 자기가 어디에 토플 점수를 써먹을 것인지를 좀 미리 계획을 하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토플이 필요한 곳은 이런 거죠. 교환학생. 그렇죠? 2학년이나 3학년 또는 이제 4학년 때 해외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갔다 오는 게 이제 교환학생이잖아요, 대학교에서. 저는 정말 이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평생에 한 번 있는 기회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유학할 때 토플이 정말 필요하죠. 하지만 대학교에서 교환학생을 가는 것은 평생 한 번밖에 없는 기회입니다. 이거 놓치지 마세요, 정말로.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때 토플이 뭐가 중요해? 또는 교환학생 뭐가 중요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취업이나 잘하면 되지. 저 이렇게 생각했다가 지금 평생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잊지 마시고 교환학생 혹시 준비하실 거라면 탁월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토플 교환학생을 목표로 하고 하시는 건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요. 또 한 가지 유학 같은 경우에는 또 몇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겠죠. 첫 번째 뭐 편입을 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는 무슨 뭐 석사로 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는 뭐 당연히 박사로 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는 그냥 아예 대학교 처음부터 대학교로 학사로 가시는 분도 물론 계시고요. 그래서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또 유학 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최근에는요. 아시다시피 영어 뭐 문제 푸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라이팅이라든지 스피킹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회사들도 굉장히 토플 점수를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취업을 위해서 토플이 필요하신 분도 계세요. 어쨌거나 자신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좀 정확하게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목표에 따라서 점수대가 좀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점수대가 교환학생이든 유학이든 취업이든 다 다를 텐데 점수대별로 일단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제가 대충 그 아웃라인을 좀 잡아드릴게요. 물론 본인의 영어 실력에 따라서 물론 그 기간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영어 초보자다. 난 수능 영어 그냥 한 뭐 중간 정도의 수준입니다. 수능 영어 중간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 정도 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걸리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교환학생에 필요한 점수가 보통 교환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유학 중에서도 이렇게 순위권이 높지 않은 그런 대학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8, 90점 정도 나와요. 보통 80점 이상이 이렇게 필요한데 80점 이상의 점수를 따기 위해서 필요한 기간은 한 달에서 한 2달 정도 필요하세요. 한 달에서 2달. 생각보다 그렇게 긴 기간 필요하지 않습니다. 방학 때 또는 학기 중에 한두 달 정도 투자하시면 80점 넘는 점수 충분히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약간 박사라든지 석사 또는 굉장히 유명한 대학,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학 가고 싶다.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00점 이상이 필요하죠. 특히 그 영특이라 그러죠. 우리가 줄여서 영어 특기자로 가시고 싶으신 분.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등학생인데 우리나라 대학, 한국에 있는 대학에 토플 점수를 높은 점수를 받아서 유학 가고 한국 대학에 이렇게 입학하고 싶으신 분, 영어 특기자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 100점 이상 또는 110점 이상의 정말 고득점 또는 초고득점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한 3, 4개월 정도 걸린다는 거죠. 물론 열심히 해주셔야죠. 이 한두 달 또는 3, 4개월 동안 여러분들 그냥 멍하니 수업만 듣는다고 점수 나오는 건 물론 아니고요. 열심히 수업을 들으시면 충분히 한두 달 또는 100점 이상 같은 경우에 고득점은 3, 4달 안에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자신의 목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하시고 그 다음에 점수가 얼마나 필요한지도 정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 잊지 마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환학생, 유학, 취업 뭘로 가든지 간에 그 점수를 제출해야 되는 제출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9월에 시험 점수를 제출해야 된다. 그렇다면은 80점 이상 받을 경우에는 6, 7월에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100점일 경우에는 5, 6월부터 이미 공부를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점수를 언제 제출해야 되는지 그것도 확실하게 알고 시작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것까지 확인하셨으면 이제 제가 공부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물론 오늘은 초보자를 위한 공부법을 말씀드립니다. 초보자를 위한 공부법 보도록 하죠. 영어 잘 못해요. 또는 나는 영어 영작도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영어는 좀 공부해본 적이 있지만 영작은 특히 더 해본 적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토플은 라이팅 섹션이 있죠. 제가 라이팅 강사이고요. 그래서 라이팅 섹션이 있다 보니까 이제 많이 쓰셔야 돼요. 에세이도 써야 되고 또 요약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영작하는 데 있어서 아직 익숙하지 않은 영어 초보자들 이런 분들 어떻게 공부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입니다. 잘 들으세요. 첫 번째는요. 공부하는 첫 번째 마음가짐이라 그래야 될까? 시작은 뭐냐? 무리하지 마세요. 네, 의외의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무리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오버하지 마세요. 제가 직설적으로 말씀드려요. 오버하지 마세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보통 이렇게 인문반이라 하죠. 저희 이제 첫 번째 레벨이 인문반인데 인문반 학생들 오면 이래요. 선생님 저는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자료도 더 많이 필요하고요. 저 더 학원 수업 외에 또는 인강 이외에 더 공부할 자리 없을까요? 이렇게 찾으시는데 수업만 잘 따라오시면 돼요. 수업만 잘 따라오시면 돼요. 괜히 오버하지 마세요. 토플은 짧으면 2달, 길면 4달, 또는 더 길면 5, 6개월까지 장기간의 레이스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오버하면 지칩니다. 왜? 우리는 하루에 4과목씩 공부하셔야 되죠. 4과목씩. 그렇죠? 토익은 그냥 리딩, 리스닝 하면 땡이잖아. 근데 토플은 어때? 리딩, 리스닝, 라이팅, 스피킹 하루에 4과목씩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뭔가 더 하겠다고 오버하게 되면 그 공부할 수 있는 공부해야 되는 양이 너무 많이 늘어나게 돼요. 그럼 굉장히 부담이 되고 그럼 결국 지치게 되고 궁극적으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결국 토플을 포기하게 되는 일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요 실제로 토플 공부할 때 첫 달에 그 두 번째 달 이렇게 보면 학생들 보면 한 달 만에 절반 이상 포기하는 경우도 진짜 태반사예요. 왜? 너무 무리하는 거 혼자서. 무리하지 마세요. 그냥 강사가 얘기하는 커리큘럼 또는 숙제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두 번째. 저는 이제 아무래도 라이팅 강사니까 라이팅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토플 라이팅 공부 시작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문법 정리와 그 다음에 영작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문법을 정리하면서 영작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자, 문법 정리는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어렸을 때부터 이미 문법을 정말 지겹게 배워왔어요.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도 또는 대학교 때도 계속 문법 정리했어요. 또 문법 정리하면 굉장히 지겹습니다. 또 재미도 없고요. 또 늘지도 않아요. 문법만 백날 공부한다고 뭐가 영어가 늘겠어요. 그렇죠? 직접 자기가 영작을 해봐야 느는 거지. 그래서 문법 정리를 하면서 영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영작이란 굉장히 어려운 문장 이런 영작을 하는 게 아니라 단문 위주의 영작을 하는 거죠. 짧은 문장 위주로 영작을 해보는 거죠. 그럼으로써 문법 정리도 되고 한꺼번에 영작 연습도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영작 자신감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연습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거 할 때 꼭 해야 되는 게 그 수업 시간에 이제 강사가 많이 외우라고 할 거예요. 문장. 만들어진 문장 있죠. 강사가 이미 만들어진 문장을 많이 외우라고 할 텐데 꼭 외워주셔야 돼요. 암기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물론 다 암기할 필요는 없고 외우라고 하는 문장, 중요한 표현들만 암기하시는 게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복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복습. 그러니까 예습하지 마세요. 예습 필요 없습니다.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 복습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예습은 학습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복습이 진정한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 복습해 주는 거 잊지 마세요. 물론 숙제도 여기에 있겠죠. 그렇죠? 세 번째. 학생들이 이게 초보자일 때 인문 레벨에서 학생들이 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 저 혼자 뭔가 문장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스스로 문장을 만들어서 뭐 에세이나 이런 걸 미리 좀 써보고 싶은데 안 될까 이런 얘기 하는데 미안하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영작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강사가 미리 얘기하는 그런 자료를 제외하고 스스로 영작하지 마세요. 스스로 영작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잘못하면 자기만의 어색한 문장 또는 잘못된 습관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만들어진 문장 영작 암기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장들을 많이 외우다 보면 한두 달 지나고 나서 나중에 이런 문장이 머릿속에 흡수가 돼서 자연스럽게 그 영어식 표현이 나오게 되는 거지 스스로 자꾸 문장을 영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초보자 때 영작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상한 습관 만들어진다든지 계속 콩글리시 같은 문장만 만들어지죠. 또 표현도 계속 반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만들기보다는 강사의 어떤 암기 얘기하는 거 그 부분하고 이제 복습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다 끝났어요. 이게 다 끝나면 그때 나중에 이제 스킬을 배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스킬을 배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라이팅 스킬을 그러니까 시험용 스킬을 미리 배우시면 스킬이라는 게 영작을 할지 모르면 절대 배울 수가 없습니다. 괜히 오버해서 스킬 먼저 배우지 마시고 자기가 영작이 익숙하지 않다. 그럼 요걸 먼저 시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스킬을 배우시면 훨씬 더 기본기가 탄탄하기 때문에 이거 한두 달이면 충분히 완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신 다음에 스킬을 배우시면 라이팅 고득점 단기간에 이룰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초보자지만 토플 도전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플 강사 최종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